네, 월요일 이 시간은 오랜 기간 정치부에 몸담았던 OBS 이수강 기자가 정치 뉴스 이면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이수강의 강한 정치. 네, 오늘도 이수강 기자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수강입니다. 네, 지난주 한 주 쉬어서 그런지 얼굴이 참 좋아 보이십니다. 보이는 라디오. 예, 보이는 라디오. 머리도 단정하시고요. 네. 오늘 어떻게 첫 키워드 뭘로 갖고 오셨습니까? 오늘은 키워드를 다섯 자 제목 이렇게 한번 뽑아봤는데요. 예. 뭐 오원절구는 아니고. 예. 첫 번째 키워드는 의사들 파업 표심 어디로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네. 이 코너가 예. 정치 뉴스 코너인데 이거를 뽑는 게 정치에 속할까 이런 고민을 좀 했는데 네. 최근에 정부 여당의 지지도를 끌어올리는 요인 중에 그렇죠. 이 예. 부분을 빠뜨릴 수 없을 것 같아서 예, 맞습니다. 이렇게 네, 한번 네. 뽑아봤습니다. 네. 최근 갤럽 조사, 한국 갤럽이 자체적으로 조사한 걸 보니까요. 3월 5일에서 7일까지 전국의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에게 질문을 한 건데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질문을 했더니 39%가 긍정평가, 54%가 부정평가를 내렸습니다. 예. 긍정평가가 전주와 같은데 이게 2022년 6월 43%를 기록한 이후 최고치라고 합니다. 예.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게 5주 전에 비해서는 많이 오른 편입니다. 예, 그렇죠. 예. 그런데 더 눈에 띄는 것은 직무수행 긍정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었더니 1위가 의대 정원 확대입니다. 예. 28%의 1위고요. 네. 2위도 공동 2위인데 결단력, 추진력, 뚝심 이것이 9%로 2위에 랭크가 의대 정원 됐습니다. 확대가 압도적이네요. 예. 지난주 그 전주에도 1위였는데 예. 더 높아졌습니다. 그런 퍼센트가. 그러니까 최근에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 지지도나 국민의힘의 지지도가 올라가는 데는 이런 이슈가 역할을 한 것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네. 예. 그리고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서 국민들 여론은 확실히 긍정적으로 기울어 있는 거죠. 한국 갤럽에서 이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는데 예. 2월 13일에서 15일까지 18세 이상 국민 1,002명에게 조사를 했는데 유권자들이 긍정적인 점이 더 많다 이렇게 응답한 사람이 76%, 부정적인 점이 더 많다 16%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의대 정원에 긍정적이었는데 예. 여야 지지자 간에도 차이가 없었고 지역, 남녀, 연령, 대통령 직무 평가, 평소 정치 관심도를 막론하고 지지도가 높았습니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실질적으로 우리 삶에 좀 연관된 거잖아요. 예, 의대 맞습니다. 정원이라는 게 그래서 좀 영향이 더 많지 않은가 싶기도 한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뭐 대한의사협회도 그렇고 지금 의대 정원 증원을 좀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아니 어떻게 이런 결과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박인숙 전 의원이 있죠. 예. 의사 출신의 새누리당 재선 의원 하셨는데 그분이 지금은 대한의사협회 비대위 대외협력위원장을 맡고 계시더라고요. 얼마 전 라디오에서 들어보니까 그분이 지금 의사들이 전 국민의 왕따, 국민 밉상이 됐다면서 의사를 때리면 지지율이 올라가는 이 현상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합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의사들의 생각을 대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의대 증원 자체는 상당히 민감하고 좀 복잡한 이슈를 갖고 있는데 이에 대한 평가를 차치하고 이 이슈를 이 시기에 기획한 참모가 있었다라고 하면 이제까지는 상당히 성공을 한 것이 아닐까. 이제까지 그런 이슈 관리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관리를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민 다수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고 예. 또 의사들은 좀 고립되고 있고 국민들이 검찰 출신 대통령의 효능감이랄까 뭐 이런 거를 좀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긍정 평가의 2위가 결단력, 추진력, 뚝심 이런 것을 꼽은 것만 보더라도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의대 증원 문제 이렇게 지금 돌아가는 걸 보면 그 언제였죠? 그 지난 2022년 때 그 화물연대 파업 사건, 그러니까
것과 좀 많이 좀 비교가 됩니다. 그런 얘기가 있죠. 맞습니다. 그렇게 이제 2022년에 화물연대에서 집단 행동에 나섰었는데 그때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타협적으로 또 미국의 레이건 모델을 언급하면서 끝까지 타협을 하지 않고 원칙적인 대응을 했는데 결국 화물연대로부터 그런 것을 다 지켜냈다. 예. 이제 그러면서 지지율도 당시에도 지지율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번에도 대통령실이라든가 대통령실에서 이번에도 레이건 모델처럼 중간에 타협은 없다. 예.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네. 이번에 뭐 이제 본격적으로 뭐 수사하겠다, 법적 처벌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이건 또 지금 여론에 어떻게 반영이 될지 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대통령의 지지도 상승에 어떤 견인차 역할을 했다고 보는데 이게 너무 장기화되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장기화가 되고 또 예기치 못한 국민의 피해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면 또 여론의 흐름이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너무 강대강으로 평행선을 그으면 결국은 불안한 건 국민들 그렇죠. 또 피해가 돌아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어떤 뭐 총선이든 아니든 간에 잘 어떤 대화 타협을 모색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국민들이 좀 더 안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근데 저는 이런 정책이 어떻게 보면 사실 민생을 위한 거잖아요. 네. 우리 삶을 위한.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들의 또 정치, 볼모로 정치인들이 정치 지금 여기 대 여기 약간 이렇게 그러니까요. 양분화되는 게 항상 이렇게 선거 때마다 조금 있는 예, 거죠, 예. 이게. 예. 그러니까 총선 전에 어떻게 좀 결론이 날 거라고 보십니까? 그건 이제 제가 참 예측하기 어려운데 여권 관계자 기사에 난 걸 보니까 어떤 여권 관계자는 지금 이렇게 비타협적인 노선을 걷고 있기 때문에 예. 중간에 타협을 하거나 양보를 하면 명분도 실리도 잃을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내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선거 앞두고 이런 이슈, 큰 이슈를 돌이켜 봤을 때 2010년 지방선거 6월 2일 날 6.2 지방선거가 있었잖아요. 네. 예. 그때 3월 말에 천안함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뭐 지금 이슈하고 맞비교할 수는 없지만 당시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도발로 벌어지면서 굉장히 이제 거의 선거가 끝났다. 어떤 당시 한나라당의 어떤 압도적인 우세가 예상된다. 이런 전망들이 있었는데 네.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시 민주당이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더 우위를 점했고 네. 특히 서울 같은 경우 오세훈 후보 대 한명숙 후보가 붙었는데 여론조사에서는 오세훈 후보가 굉장히 많이 앞서는 걸로 나타났는데 예. 뚜껑을 열어보니까 0.7% 그 정도 차이로 신승을 거뒀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때 나중에 사후적인 평가할 수도 있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당시 5.14 조치 그 전쟁 기념관에 등장을 해서 네. 어떤 북한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천명하는 네. 어떤 남북 교류를 전면 중단하고 네네. 그런 5.14 조치를 했는데 물론 남북 관계에서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었겠지만 너무 강경한 노선을 지속하니까 그때 국민들이 사재기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뭐 생수, 네. 라면 이런 네, 것들이.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거 정말 단지 불안했던 거죠. 예. 그런 것까지 되면은 또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여론이 흘러갈 수도 있는 사례가 아니었나 네. 예. 그런 생각이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이참 골치 아프게 됐습니다.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예,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키워드 갖고 오셨는데 두 번째 키워드 오원절구. 다섯 글자. 역시 아주 학구적이세요. 네. 예, 이수환 기자가. 예, 네. 뭡니까? 국민의힘이죠. 국민의힘 공천이 네. 거의 마무리됐는데 예, 그렇죠.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조용하더니 수습 다 됐나? 그러니까 조용하더니 점점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한시를 보는 것 같습니다. 조용하더니 네, 수습 다 됐나? 예. 전체 지역구 254곳 중에서 233곳이 끝났습니다. 예. 90% 이상인데요. 물갈이 대상이 된 현역 의원은 37명, 현재까지 32% 정도 됩니다.
최종적으로 한 35% 정도 될 것으로 추산이 되는데 네. 지난번 21대 총선 때는 43%였으니까 좀 낮은 편이고 그러니까 물갈이가 된 지역도 영남과 서울 강남권이 주로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외의 현역 의원들은 거의 교체가 안 된 비율이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애초에 어떤 지지층들은 이번에 공천에서 뭐 검사 출신이 많아지면 어떠나 또 용산 출신들이 무리하게 공천을 받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를 했었는데 그렇지는 않고 그런 모습이 현실화되지는 않았고 말 그대로 조용한 공천이 쭉 이어졌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예. 네, 네. 그런데 이제 막판에 상대적으로 조용했지만 막판에 일부 공천 후보들이 어떤 컷오프에 대해서 공관위 결정에 반발하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래도 뭐 서울 강남병에서 컷오프됐던 유경진 의원은 처음에 이의를 신청했지만 화성정으로 재배치가 됐고요. 네. 예. 또 대구 달서갑에 유영아 변호사가 단수 추천되면서 컷오프됐던 홍석준 의원도 이의 신청을 했지만 선당 후사의 마음으로 당의 결정을 수용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네. 다만 울산 남구갑의 이채익 의원이 국민 추천 지역으로 지정이 되자 무소속 출마까지 시사하면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수환 기자 보기에 이렇게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 지역구 재배치를 좀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많이 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예. 또 좀 유독 예, 그렇게 많이 하는데 했습니다. 이거 어떤 뭐 국민들의 뭐 풀뿌리 정치, 뭐 국민들을 뭐 지역을 대변하는 사람들을 뽑는 이런 국회의원 선거에 이렇게 그 지역구 재배치하는 게 과연 맞는가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서 4년간 현역 의원으로서 어떤 유권자들과 생활을 같이 했는데 총선은 불과 얼마 앞두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갑자기 배치가 되면 예. 옮겨간 지역에서도 뭐 이분이 우리 지역에 대해서 얼마큼 알고 계신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생뚱맞을 것 같고 네, 같아요. 네, 네. 예. 그런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모토가 이기는 공천 그렇죠.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부산 경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민주당이 몇 석을 가지고 있는데 그 현역 의원 자리에 중진 부산 경남에서 다른 지역구에서도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중진 의원들을 배치하면서 그나마 가지고 있는 민주당 현역 의원도 그 금배지를 탈환하겠다. 예. 이제 이런 의지를 보이고 있는 거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뭐 그런 아까 말씀드린 지역구 주민들의 어떤 좀 의아함 이런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이기는 공천을 최우선에 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이기는 생각이 듭니다. 공천을 위해서 이런 지역구 재배치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뭐 그렇게 좀 설명을 하신 걸로 이해하고요. 하나의 네, 전략이겠죠. 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 공천이 어떤 게 꼭 정답이다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예. 이제 이것이 결국은 국민들이 볼 때 어느 쪽이 더 명분이 있고 실리가 있느냐 이런 거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근데 결과가 좋으면 좋게 평가되는 건가요? 아 그러니까요. 저는 항상 이런 그게 게 좀 맞는 건지는 궁금한 모르겠습니다, 것 같아. 솔직히. 네, 네. 이런 지역 재배치 논란뿐만 아니라 또 과거 발언이나 그런 행위에 대한 논란들도 조금 있었는데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습니다.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 중남구 도태우 후보는 5.18 북한 개입설 과거에 유튜브 방송에서 그런 발언을 한 것이 논란이 되어서 광주시에 항의도 받고 했는데 네. 얼마 뒤에 정제되지 못한 발언이었다라면서 사과도 했습니다. 그리고 경남 밀양, 의령, 함안, 창녕에 공천됐던 박일호 후보 이 후보는 공천 결정 일주일 만에 공천이 취소가 됐는데 네, 네. 밀양시장 시절에 지인에게 2억 원을 받은 뇌물수수 혐의로 같은 당 시의원에게 고발된 사건 때문인데 이 후보는 타 후보의 음해 공작이라며 결백을 강조했습니다. 네. 주말에는 서울에 와서 당사 앞에서 시위도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네네. 이미 다른 후보로 교체까지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하나만 더 여쭤보면 짧게 그냥 민주당 얘기할까요? 네, 네. 시간이 이번엔 없으니까? 시간이 예. 없어서 민주당 얘기로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키워드가 어떻게 되나요? 또 5글자로 만드셨나요?
민주당은 선대위원장 반전 이룰까 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네. 아까 반전이라고 하셨으니까 여튼 지금 상황으로서는 민주당이 지금 밀리고 있다. 그런 걸 전제로 두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이제 조용한 공천이었다. 뭐 잡음도 없지만 뭐 감동도 없었다. 하지만 어쨌든 조용한 공천인 것은 공통적인 평가인 것 같고 예. 네. 그에 비해서는 뭐 민주당 뭐 잘 아시겠지만 뭐 내홍이 폭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네네. 또 탈당 또 신당 합류 예. 이런 것들이 이어졌고 뭐 이렇게 공천 갈등 공천 라운드에서는 뭐 실점을 많이 했다고 볼 예, 수밖에 예.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은 이제 선대위를 빨리 꾸려서 예. 선대위원장이 좀 더 좀 통합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예. 좀 그동안에 좀 희석됐던 정권 시판론을 다시 부각시키자 네. 이제 이런 반전을 꾀하고 있습니다. 네, 누가 네. 유력합니까? 선대위원장. 그러니까 선대위원장이 오늘이나 내일 정도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데 예. 이재명 대표, 이해찬 전 대표, 김부겸 전 총리가 삼톱 체제로 쓰리톱. 이렇게 예. 이런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김부겸 전 총리가 선대위에 합류할 가능성이 크다고 네. 당 핵심 관계자가 말을 했고 네. 상임 선대위원장이 더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예. 말했습니다. 근데 뭔가 좀 신선한 맛은 좀 없습니다. 그 신선한 그 말씀하셨으니까 이탄희 의원 불출마를 선언했던 이탄희 의원도 거론됐었는데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그래요. 그 아무래도 개인적인 이유로 뭐 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온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지금 선대위원장 얘기도 했는데 사실 뭐 그동안에 이런 얘기들 많았잖아요. 뭐 친명행제, 비명행사. 이 선대위원장이 어떻게 뭐 일들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것들도 조금 계속 유지가 될지 아니면 조금 뭐 내용은 조금 정리가 될까요? 그러니까 김부겸 전 총리도 며칠간 고민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김부겸 전 총리가 지난번에 어떤 말씀하신 그런 공천 갈등에 대해서 정세균 전 총리와 함께 어떤 비판적인 입장도 발표를 했었는데 예. 기자들이 김 전 총리한테 이렇게 문의를 하니까 선대위원장 제안을 받은 건 사실이다. 예. 하지만 선대위원장 인선과 권한 등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했고 현재까지 답을 확정하지는 못했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 지금 아까도 좀 말씀 주셨지만 지금 공천 상황만 보면 국민의힘이 좀 민주당을 좀 앞서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여러 그 여론조사도 보더라도요. 근데 민주당에서는 그래도 뭔가 희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달 후면 이제 뭐 정권 심판론으로 바뀔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그 민주당은 그러할 방법 그렇게 시도를 하는 방법밖에 없겠죠. 예. 그러니까 참 우리나라 정치도 다이나믹한 것이 예. 작년 12월 말만 돌아가 보더라도 그 강서구청장 선거 이후에 이대로 국민의힘이 선거를 치를 수 있을까? 그렇죠. 그때는 거의 국민의힘 쪽이 거의 대패할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얘기들이 많았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은 아주 정체 상태에 있었고 그래서 사실은 한동훈 비대위가 뜬 거 아닙니까? 예. 근데 한동훈 비대위가 뜬 이후로 어쨌든 결과적으로 볼 때 한 두어 달 정도 사이에 어떤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높아지고 예. 선거 승리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고 반면에 민주당은 공천 갈등, 내홍 예. 이런 것들 거치면서 지지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이제 거의 이제 한 달 남은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좀 막말 이런 것도 좀 가장 좀 그렇죠. 언행을 그죠. 조심해라. 그거에 따라서 맞습니다. 판세가 또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과거에도 뭐 이부방천 그렇죠. 맞아요. 이런 말이 큰 예. 그 노인 폄하 발언도 있었고요. 맞아요. 예. 노인 폄하 발언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게 평소보다 뭐 말을 많이 하기도 하고 뭐 온갖 유세라든가 뭐 또 이런 방송에도 나오시고. SNS라든가 네. 말을 많이 하기도 하고 맞아요. 또 정치부 기자들이 또 그걸 많이 또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평소 같으면 지나갈 만한 말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또 그런 후보자 입장에서는 좀 더 자기들의 어떤 것을 어필하기 위해서 좀 더 자극적인 말, 좀 센 말 네.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맞아요. 좀 선을 넘어서는 아. 그런 경우도 종종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언행을 조심하자. 저희도 그렇습니다. 네. 오늘도 강한 정치 이수강 기자 함께했고요. 다음 주에 또 정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수강 기자가 얘기했던 여론조사는 한국갤럽이 자체 조사한 3월 5일부터 7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에게 물어본 여론조사였습니다.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였다는 것 다시 한번 공지를 해드립니다. 네, 저희 오늘 출근길 뉴스쇼 최진만 이윤의 굿모닝 OBS 여기까지 함께 했습니다. 잠시 후 9시부터는 배수 프로듀스의 모닝 브레이크 이어지고요. 오늘 마지막 곡 아이유의 노래 준비했어요. Love Wins All 남겨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책임 프로듀서의 신하연, 작가 변진솔, 안정훈, 저는 최진만. 저는 이유나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